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아름다운 세르네에 황금빛 수달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수달은 물속에서 빛나는 털 때문에 샹피용이라고 불렸습니다. 샹피용은 평범한 수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특기는 무언가를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세르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샹피용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능력이 마을에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와 목수, 농부들은 샹피용에게 자주 찾아 가금 작업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 덕에 마을은 번영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를 소중히 여기며 그의 정원과 여우를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시장 르누아르는 샹피용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그를 사로잡아 그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은 술책을 써서 샹피용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황금 세장을 만들어 샹피용이 자신을 감금하게끔 유혹했습니다. 샹피용은 시장의 의도를 알아채곤 마법의 원천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법의 원천은 몽블랑 깊은 숲속에 숨겨져 있다는 전설적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모든 존재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비춰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고되고 위험했습니다. 샹피용은 깊은 강을 건너고 낯선 이국적인 생물들을 만나고 위험한 바위 절벽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력과 용기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많은 동물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고슴, 도치에밀레, 현명한 올떼니, 브랑쉘, 그리고 신속한 토끼장, 이 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몽블랑 숲속에 도착한 샹피용과 친구들은 마법의 원천을 찾아냈습니다. 각자 원천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자 에밀리는 강한 용기를, 브랑쉐는 지식을, 장은 변화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샹피용에게는 자신의 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깨우침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능력은 욕심을 위해 사용할 물건이 아니라 도와주는 데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세르네로 돌아온 샹피용과 그의 새로운 친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시장 르누아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샹피용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샹피용과 그의 친구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샹피용은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무언가를 황금으로 만드는 법 대신 우정을 나누고 공동체를 돕는 법을 가르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원천에서 배운 지혜는 세르네를 더욱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동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마법은 바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 깊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그 숲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저주받았다고 여겨졌지만 실은 마법이 깃든 장소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있는 많은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한 전설을 들어왔고 그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황금빛 기러기의 이야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기러기는 평범한 기러기가 아니라 마법의 힘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그와 접촉한 사람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기러기를 직접 본 사람은 없었고 그 이야기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람들 사이에서만 회자되었다. 주인공은 마을에 사는 착하고 용감한 소년인 장이었다. 장은 숲의 전설을 들어오며 상상력을 키워왔고 특히 황금 기러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언젠가 그 기러기를 만나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고 어느 날 드디어 그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다. 장에게는 늦은 봄날의 따뜻한 오후 숲으로 모험을 떠날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나침반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지도 하나를 들고 숲으로 발길을 옮겼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그의 가는 길을 응원하듯 들려왔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마음을 더욱 경쾌하게 했다. 숲은 풍부한 생명과 신비로 가득 차 있었다. 장은 다양한 동물과 마주쳤고 그 중에는 말을 거는 부엉이와 춤추는 꽃들도 있었다. 그러나 장이 가장 기다리던 장면은 황금 기러기의 출현이었다. 그는 숲을 가로질러 오래된 전나무 숲에 도착했다. 그곳은 신비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기운을 풍겼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화려한 황금빛 깃털이 춤을 추듯 떨어져 내렸다. 깃털을 따라 장의 시선이 닿은 곳에 마침내 전설의 기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러기는 황금으로 빛나며 크고 평화로운 눈을 반짝였다. 장은 숨을 죽이고 그 놀라운 모습을 지켜보았다. 기러기는 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그에게 다가와 낮게 울음소리를 냈다. 놀랍게도 장은 그 소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기러기는 장에게 말했다. 너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이곳에 도달하게 했구나.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그 순간 기러기의 깃털은 광채를 바라며 다가와 장을 감쌌고 잠시 후 장은 그 깃털에 둘러싸인 채 꿈속 같은 경험을 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손안에 반짝이는 황금빛 깃털 하나를 쥐고 있었고 늙은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장에게 내려진 축복은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그 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고 마을은 계속해서 번영했다. 그리고 숲에 대한 전설은 더욱 깊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장과 황금 기러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장에게 그 모험은 단순한 기적의 경험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던 용기와 순수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는 깨달음을 주었고 그 아름다운 숲은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마법의 세계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전설 속 황금 기러기의 이야기는 그렇게 프랑스의 한 구석에 자리잡은 마을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파리 시내에는 거대한 궁전 같은 건물이 있었다. 이 건물은 루브르 박물관이었다. 루브르에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지나온 시대의 위대한 작품들을 감상하러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신비한 정원이 루브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정원은 오직 밤이 되면 나타나며 특별한 초대장이 있어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초대장은 모든 전시실을 제법 잘 지키던 큰 시계탑 뒤에 있는 작은 벽장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곳은 루브르의 특별한 수수께끼를 푼 자에게만 보이는 공간이었다. 루브르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 안내소녀 소피는 우연히 낯선 손님에게 이 얘기를 듣게 되었다. 손님은 진정한 예술의 숲에 가게 되거든 아무 작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온 마음을 열어라 라는 신비로운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소피는 처음엔 그 이야기를 꿈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비밀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박물관이 모든 방문객들로부터 조용해지자 소피는 용기를 내어 남들이 못 본 시계탑 뒤 작은 벽장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오래되어 바른 초대장을 발견했다. 그 밤 소피는 초대장에 적힌 지시를 따라 작은 은빛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그녀의 눈앞에 다양한 컬러와 빛이 춤을 추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다. 정원에는 유명한 조각상이 실존하는 것처럼 움직였고 명작 그림들의 주인공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정원의 공기는 예술 작품들의 향기로 가득했다. 소피는 이 신기한 공간에서 예술 작품들이 서로 소통하며 어떻게 예술이 만들어졌는지를 알아가는 경이로운 경험을 했다. 루브르의 모든 작품들이 살아 숨쉬며 자기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나리자와 얘기를 나누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깊은 생각에 잠겼으며 뉘앙스 넘치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경험했다. 밤이 깊어가며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정원의 수호자인 한 늙은 예술가가 나타나 소피에게 다가왔다. 그는 내가 예술 작품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진정한 관람객이구나. 이제 이 비밀의 정원을 내가 어찌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겠구나 라고 말했다. 소피는 잠시 고민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비밀 정원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마법 같은 장소는 예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남겨두기로 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루브르에서 일했으며 자신이 경험한 밤의 정원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끔씩 예술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또 다른 마음 있는 이들이 초대장을 찾아 정원을 방문하곤 했다. 그때마다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서 예술의 의미가 그저 감상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루브르의 비밀 정원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물처럼 남아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마을에 루비니아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비니아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과 신비한 이야기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마을의 북쪽 끝에 위치한 굉장히 아름답지만 신비로운 숲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숲이 마법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무심코 들어가면 길을 잃고 만다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루비니아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그녀의 호기심을 더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마법의 숲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녀는 작은 배낭에 모험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숲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숲에 도착하자마자 루비니아는 그녀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야생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고 동시에 어떠할 수 없는 매력이 감돌았습니다. 숲을 걸으며 루비니아는 한 작은 개울 옆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루비니아는 깜짝 놀라면서도 호기심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물결을 타고 나타난 것은 작은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루비니아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며 자신의 이름은 리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리브는 루비니아에게 마법의 숲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숲의 중심부에는 마법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 다가가려면 숲속에 숨겨진 다양한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루비니아는 용기를 내어 리브와 함께 마법의 나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속에 여러 도전을 헤쳐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움직이는 와인넝쿨의 미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미로는 유령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리브의 지도와 루비니아의 지혜 덕분에 그들은 미로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공기의 정령이 지키고 있는 폭포에 도달했습니다. 공기의 정령은 루비니아가 자신의 마음속 진실을 말할 때만 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루비니아는 자신이 늘 두려워했던 불확실성과 용기에 대해 털어놓으며 진실한 마음을 고백했고 이에 감동한 공기의 정령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비니아와 리브는 마법의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는 그들의 노력을 축하하며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루비니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녀의 소원은 숲이 언제까지나 평화롭고 신비롭게 남아 모든 사람들이 이곳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는 그녀의 소원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빛으로 숲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루비니아는 새로운 친구 리브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고 그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멋진 모험과 마법의 숲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